자, 시니어 엔지니어를 넘어서 드디어 프린시펄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요, 많은 테크 리더들이 길잡이로 삼는다는 아주 유명한 아티클이 있거든요. 그 글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프린시펄 엔지니어 역할의 역설, 그리고 성공 전략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최고의 기술직에 딱 도달하면 정말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이제부터는요, 단순히 코드를 더 잘 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프린시펄 엔지니어가 마주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그 엄청난 코딩 실력, 그 날카로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차적인 일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바로 역할의 재정의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뭔가를 막 만드는 빌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네이블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시니어일 때, 오른쪽이 프린시펄일 때인데요. 예전에는 내 프로젝트, 내 코드의 퀄리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조직 전체의 개발자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팀 전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프린시펄 엔지니어의 새로운 직함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파트타임 만능 해결사입니다. 이게 원래 아티클에 나온 표현인데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제품, 디자인, 채용, 심지어 재무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내 일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역할의 범위와 책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죠. 이제 와서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이런 말은 절대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역할이 이렇게 넓어졌다면 이제는 나의 영향력도 넓혀야겠죠?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넘어서 확장하는 것. 혼자서 1인분 잘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10인분, 아니 100인분의 효과를 내는 그야말로 배수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확장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보면 확 와닿죠. 내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40시간어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진짜 프린시펄 스케일의 힘이죠. 엄청난 레버리지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배수 효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3단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 역할을 이어받을 만한 잠재력 있는 동료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그냥 일에 참여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 일이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큰 방향만 제시해주고 세부적인 건 그 사람이 직접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 같아요. 프린시펄 엔지니어로서 진짜 성공은 언제냐? 바로 조직이 내가 없어도 마치 내가 내렸을 법한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때.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 나의 판단력이 그냥 조직의 문화, 조직의 DNA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향력이라는 이름의 슈퍼파워죠. 이제는요, 뛰어난 기술력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일이 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말이 참 뼈아프죠. 내가 맞다는 사실만으로는 전투의 절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옳은 해결책을 내가 들고 있어도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함께 움직이게 만들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원래 아티클에 나온 멘토의 말을 보면요. 내가 낸 아이디어 10개 중에 3개만 제대로 실행돼도 그건 엄청난 성공이라고 합니다. 10개 중에 3개요? 그만큼 조직의 관성이라든지 다른 팀의 우선순위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정말 끈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영향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째, 그냥 뭘 해야 한다. 답만 툭 던져주지 마세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공유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나만의 멘탈 모델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에서 내가 답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질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좋아, 역할도 넓어지고 영향력도 키워야 하는 건 알겠어. 그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정답은 최고의 레버리지를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일을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종류의 일. 이게 바로 높은 레버리지를 갖는 일의 정의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에서 이 일은 아예 시작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바로 그런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바로 소유자, 후원자, 컨설턴트 모델인데요. 내 시간의 절반 이상, 한 50%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는 소유자 역할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내 집중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들. 이게 바로 전략적인 사고를 막는 주범이거든요. 다음 단계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든 혼자 깊이 생각할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해요. 자,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마지막 역설입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프린시펄이 되기까지는 스스로를 모든 문제의 핵심 경로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효과적인 프린시펄이 되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경로에서 자기 자신을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없어도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실 차례입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우리 조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은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아마 그 답 속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일 겁니다.